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의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겉으로 다 안 보이는 거다. 그때는 그냥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예순이 넘은 나이에야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건 혹시라도 저처럼 갑자기 가족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 봐서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다가도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이상해 보이죠.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증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그 의심을 끝까지 확인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시장 어귀에서 국밥집을 30년 가까이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죠. 손님들은 제 얼굴보다 제 손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국자를 들고 그릇을 나르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손만 봤겠죠. 남편은 딸 소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트럭 사고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소영이가 학교 갈 때 입을 옷, 학원비, 대학 등록금, 전부 국밥 한 그릇, 또 한 그릇을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딸 소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철이 일찍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학원 3개씩 다닐 때도 엄마,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어라며 도서관으로 향했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졸업했습니다. 취직하고 나서는 매달 용돈도 보내왔어요.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해도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갔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버니까 엄마 좀 쉬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영이가 30을 넘기자 주변에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결혼 안 했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말들이 싫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정민수. 대기업 인사팀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죠. 키가 크고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건강하세요? 라며 두 손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이가 그 사람 옆에서 웃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소영이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민수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정했죠. 저는 김치며 반찬을 담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깍두기,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 밑반찬 서너 가지.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소영인 입덧이 심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만 해도 토를 했죠.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더 챙겨야 하는데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죠.
직장인이 어쩔 수 없지. 내가 자주 올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게 과연 일 때문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반찬을 들고 신혼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슬리퍼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털 슬리퍼, 여자 것이었습니다. 이모, 거실에서 누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래였습니다. 소영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20회 넘게 붙어 다닌 소영이의 절친이었죠. 저는 나래를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명절 때 함께 떡국을 먹던 아이였으니까요. 나래야, 여기 왜 있어? 이모, 저희 집이 리모델링 들어가서요. 소영이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래서요. 나래는 웃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죠. 엄마, 나래 없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을 거야. 요즘 나래가 집안일 다 해줘. 민수는 소파에 앉아 묵묵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신혼집에 셋이 산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딸의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엄마, 내일은 안 와도 돼. 나래가 있으니까. 짧은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저는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그날 이후로 저는 신혼집 방문을 조금 줄였습니다. 소영이가 나래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죠. 그래, 어디서 먹을까? 집에서 먹어. 나 엄마 국 먹고 싶어. 다음날 저녁 소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였죠. 민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나래가 앉아 있었죠. 머리를 묶지 않은 채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보였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나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나래야, 담배 피웠니? 아, 그게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요. 베란다에서만 피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임신한 소영이가 있는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회식 있대. 오늘도 늦는데. 소영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열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갖다 놓은 김치만 남아 있었죠. 소영이가 좋아하는 깍두기는 손도 안 댄 채 그대로였습니다. 나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이모,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나래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요즘 소영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나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아니에요. 입덧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민수는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나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을 불러 식탁에 앉혔습니다. 소영이는 몇 숟가락 떠먹더니 숫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미안. 나 좀 쉴게.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나래가 집안일을 다 한다고 했는데 집은 하나도 정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죠. 소파 쿠션은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래에게 물었습니다. 나래야, 리모델링은 언제쯤 끝나? 나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죠. 아, 그게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원래 언제 끝난다고 했었지? 이번 달 말쯤이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네. 근데 공사가 좀 지연돼서요. 나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않았죠.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왜 매일 늦는 걸까? 나래는 왜 진짜 이유를 숨기는 걸까? 그리고 소영이는 왜 그렇게 말라가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영이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내일 또 갈게. 밥 챙겨 먹어. 답장은 한참 후에야 왔습니다. 엄마, 나래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도 쉬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수랑 나래가 무슨 관계일까? 딸 몰래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냥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가게 단골 손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죠. 정옥 씨,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박 여사님은? 나야 뭐 별일 없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사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박 여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요즘 딸네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옥 씨, 의심이 들면 확인해 봐야 돼.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떻게 확인을 해? 요즘 세상에 방법이야 많지. 일단 사위 행동부터 잘 지켜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사위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소영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엄마? 오늘은 좀 힘들어. 나래가 저녁 해준다고 했어. 그래?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쉬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사흘 후 저는 예고 없이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죠. 민수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누구세요? 나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래니? 나 정옥이 뭐야? 문이 열렸습니다. 나래는 놀란 표정이었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었죠. 이모, 갑자기 왜? 소영이 있어? 소영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죠.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탁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소영이가 침대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였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제가 부르자 딸이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었죠.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소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소영아, 엄마한테 말해봐. 민수가 무슨 짓 했니?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민수였습니다. 나래야,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죠. 민수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로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민수야, 회사는? 아, 오늘 반찬 했어요.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래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죠. 민수와 나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지금 해야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민수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우리 소영이한테 무슨 짓 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뭘 잘못했는데? 제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죠.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래랑 뭐 하는 거야? 왜 매일 늦게 들어와? 우리 소영이는 왜 저렇게 울고 있고? 어머님, 대답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가 나왔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소영아,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물어볼 테니까. 엄마, 제발.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나래랑 바람 피우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나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저랑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민수 오빤 남자를 만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수 오빠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민수가?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민수 씨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 다 있었어. 딸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애는 어떡하려 그래. 뱃속에 애가 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애는 제 맞아요. 저 소영이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나래도 울고 있었죠. 소영이는 바닥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소영이와 결혼을 했을까? 왜 소영이와 아이를 가졌을까? 왜 소영이? 왜 우리 딸을 선택한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일어나. 엄마 집 가자. 엄마,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애는 어떡하고. 그건 천천히 생각하자. 저는 딸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좋은 아빠 될 수 있어요. 소영이도 잘 챙길게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진심으로 묻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남자 만날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소영아, 가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영이를 재웠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봤습니다. 동성애자 결혼, 성정체성 이혼,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었죠. 읽다가 한 댓글을 봤습니다. 증거 확보하세요. 이혼할 때 꼭 필요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구청 무료 법률 상담 번호를 검색했죠. 내일 아침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구청 법률 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료 법률 상담실입니다. 저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예약하실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가능하세요. 네, 그때 갈게요. 전화를 끊고 소영이 방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점심 챙겨 먹어. 오후 2시 구청 3층 법률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안엔 5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장선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죠.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제 사위가 남자를 만난대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성정체성 문제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딸이 임신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이혼을 원하시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 변호사는 펜을 꺼냈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해요. 사위분이 실제로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증거요?
네.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같은 거요. 혹시 사입은 카드 명세서 확인 가능하세요? 딸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출입 기록도 요청해 보시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위분이 자주 가는 장소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카드 내역 보면 나올 거예요. 주로 어떤 업소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감정만으론 안 된다. 집에 도착하니 소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퀭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법률 상담 받고 왔어.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민수 카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 소영이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공동계좌 어플에 다 있어. 소영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상한 가게 이름들이 보였죠. 블루문바, 킹스 사우나, 호텔 스카이. 같은 곳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 늦은 시간대였습니다. 이거 어떤 곳들이야? 모르겠어. 나도 처음 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블루문바를 쳤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죠. 남성 전용 바였습니다.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킹스 사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소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런 곳이래. 소영이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만 봐. 소영아, 이거 증거로 써야 돼. 증거? 이혼할 때 꼭 필요하대. 소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제가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뭐라고? 애 아빠가 필요해. 나 혼자 못 키워. 소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지금 임신 6달이야. 곧 애 낳아야 돼. 혼자서 어떡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민수는 그래도 나한텐 잘해줬어. 애도 자기애 맞다고 했고. 걔는 계속 남자를 만날 건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야? 소영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근데 혼자서는 못 키워. 나 무서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죠.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름표에 오기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 1205호 사는 정민수 씨 장모인데요. 아, 네. 혹시 저희 사위가 요즘 밤에 자주 나가나요? 오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매일 나가시더라고요. 혹시 누구랑 같이요? 혼자요. 근데 오기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가끔 남자분들이랑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요? 네, 한두 번은 아니고요. CCTV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이혼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 밤 저는 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래야, 나 정옥이 뭐야? 이모, 나래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나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언제요? 내일 낮에.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좀 올래?
알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나래를 기다렸습니다. 나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죠. 이모, 앉아. 나래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래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언제부터 알았어? 나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요. 어떻게 알았어? 민수 오빠 핸드폰을 봤어요. 우연히요. 데이팅 앱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때 소영이한테 말 안 했어? 못했어요. 소영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민수 오빠 쫓아다녔어요. 막으려고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들어온 거야? 네. 가까이서라도 지켜보려고 그랬어요. 나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저도 소영이 사랑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제 친구인데. 저는 나래를 봤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나래야. 네, 고마워. 너라도 소영이 지켜줘서. 나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죠. 이모, 나도 미안해. 너 의심했던 거. 나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나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수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민수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저는 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리했어요. 협의 이혼입니다. 재산은 전부 소영 씨에게, 양육권도 소영 씨에게, 양육비는 매달 이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네 몫이야. 근데 우리 소영이한테 거짓말한 건 용서 못한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소영이한테 해. 그리고 아이에게도 평생. 민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이는 저희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나래가 병원에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소영아, 축하해. 소영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나래야. 이모, 저 가끔 놀러 와도 되죠? 그럼 우리 손주 봐줘야지.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옵니다. 어색하지만 그래도 옵니다. 소영이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은 10길 물속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도 결국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손주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합니다.